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는데요. 어제도 저희가 좀 간단하게나마 다뤘었는데 진중권 교수요. 이 정도면은요. 유시민 이사장 저격수가 됐다는 느낌도 살짝 듭니다. 사실은요. 기사 보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유시민 나이까지 들먹인 진중권 교수. 알릴레오는 성인용 디즈니랜드다. 알릴레오는 유시민 이사장이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이잖아요. 근데 이걸 정면으로 비판을 한 겁니다. 그리고요, 여기 보시면 과거 얘기가 좀 있습니다. 과거 노회찬, 지금은 고인이 되신 노회찬 의원과 그리고 유시민 이사장, 그리고 진중권 교수가 이른바 노유진으로 진보 인사로 아주 큰 활동을 했잖아요. 노유진으로 불렸는데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요. 조국 문제로 틀어져 앙숙이 됐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과거에 이 세 사람이 같이 찍은 사진인데 2015년이군요. 2015년에 그 모습이 이렇게 나란히 있습니다. 이때는 참 사이가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굉장히 좀 사이가 거칠어지고 말았습니다. 관련 기사 더 있는데 보시죠. 다음입니다. 이쪽에 있습니다. 진중권, 알릴레오, 음모론 생산하는 대기업이다. 와, 비유가 음모 생산 대기업, 아까는 성인용 디즈니랜드.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걸 보니까 이쯤 되면은 유시민 이사장 저격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요. 뭐 공방 내용도 여기 뭐 쭉 있는데 뭐 이렇습니다. 이 음모론 뭐 얘기를 하면서 그만큼 우리 사회에 그들이 생산하는 상품에 대한 강력한 니즈가 있다. 그리고 이들 매체는 청취자 대중의 신념 체계에 맞지 않는 사실은 배제하고 간단히 배제할 수 없는 사실은 왜곡하고 뭐 이렇게 한다. 엄청난 혹평을 내놨어요. 아무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저희가 과거의 모습, 두 사람의 과거의 모습 한번 찾아서 묶어봤습니다. 보시죠. 저보고 제가 출연한 방송 제작진에서 방송국 밖에서는 대통령 후보하고 사진 찍히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진 교수 여기 앉고 저쪽에 심 대표 앉으시라고 그랬는데 시나리오도 그렇게 돼 있는데 이상하게 앉았어 지금 단상에 있는 네 사람 중에 여당 집권 세력 해본 사람 저밖에 없어서 지금 단상에 계신 분들 중에서 집권 경험이 있는 유일한 분이신데요. 그때 이제 그 정권의 문제점이 뭐였냐면 이제 깜빡이를 왼쪽 켜고 우회전했던 거. 그거 아니라니까. 그런 일이 없으려면 역시 이번 대선에서 우리 정의당이 얼마나 약진하느냐. 이게 정권 교체 성격을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24일 유시민 이사장이 이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진중권 교수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이제 사립 판단이 뭐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런 취지의 얘기로 비판을 하죠. 그러자 그 다음 날 진중권 교수가 SNS상에 글을 올려서 반박을 하면서 뭐 보니까 나이 60이 넘으셨군요. 뭐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어제 또다시 이렇게 굉장히 어떤 내용 보면 아주 맹비난을 하는 거죠. 이렇게 올렸습니다. 주원교 교수님, 네. 두 사람의 사이 한때는 진보의 어떤 논객이라고 통했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사이가 지금 영상 보셨지만 굉장히 사이 좋았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일단 뭐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면 조국 사태가 가장 큰 분수령이 된 것 같고요. 예. 그런데 이제 진보 진영에서는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예. 진중권 전 교수가 되겠죠, 이제. 진중권 전 교수는 원래부터 이제 그 수사적인 일관성이 있었다. 한마디로 말을 세게 하는데 정평이 나 있다. 세게 한다. 그러니까 성인용 디즈니랜드 음모론 생산한 대기업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뭐 새삼스러울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아젠다가 다시 생기게 될 때 예. 유시민 이사장과 같이 또 텐트를 칠 것은 그렇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는 얘기를 완전히 갈라서거나 이런 건 아니라고 보시는 네, 거예요? 원래부터 이제 세 분이 예전에 고 노회찬 씨까지 했을 예. 때 세 분이 했을 때도 그렇게 말이 그렇게 뭐 설렁설렁하게 주고받진 않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너무 크게 볼 것은 아니다라고 예. 얘기는 하지만 예. 문제는 저는 유시민 이사장에 대한 진중권 전 교수의 지적은 예. 나름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유시민 이사장이 사실은 검찰이 자신의 어떤 계좌 후원회를 예. 지금 추적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그렇죠. 사실은 물타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 그걸 물타기라고 보시는 네, 거예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검찰이 지금 현재 수사나 지금
대한민국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예. 있을 만한 수사에 집중하고 있는데 예. 여론전을 통해서 검찰을 신뢰할 수 없는 집단이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듯한 방송을 계속해서 움직인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중권 전 예. 교수가 음모를 생산하는 대기업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과도한 수사일 수는 있지만 적어도 논리적인 일관성은 진 전 교수가 갖고 있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이 굳이 이 상황에서 예. 검찰이 우리 계좌를 추적했다라는 예. 얘기를 하는 의도는 저희가 의심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서요. 예. 지금 현재로서는 진중권 전 교수의 말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주홍규 교수님께서는 왠지 살짝 진중권 교수의 손을 살짝 들어주신 것 같으네요. 지금 논평해 주신 내용 보니까요. 김구락 교수님. 예. 글쎄요. 이거를 뭐 또 일각에서 확대 해석을 하면서 또 진보 진영 내 분열이 시작됐다. 뭐 이렇게 또 해석도 해요. 어떻게 보세요? 그런 면이 있죠. 이거는 뭐 근본적으로는 저는 조국 사태가 만들어낸 예. 하나의 분열 과정이다. 그러니까 예. 진영의 논리 속에서 조국 사태를 바라볼 것이냐, 아니면 기본의 어떤 가치와 원칙, 보편적 가치와 원칙 속에서 바라볼 것이냐로 지금 상당 부분 갈려 있는 그럼 부분이 요약하면 있거든요. 진영이냐 원칙이냐. 그렇죠. 이 그런 사이가 측면에서 이제 있다는 거네요. 진중권 교수 같은 경우는 예. 이제 원칙 쪽에 서 있는 것이고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는 진영에 예. 더 많이 이제 빠져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 알릴레오 얘기를 하면서 나타난 예. 것들이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 예컨대 이제 정경심 그 펀드 매니저의 예. 뭐 KBS에다가 뭐 이 취재를 했느니 예, 예. 안 했느니 그렇죠. 그것도 그 논란이 오류가 있었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이 되는 상황에서 예. 또 뭐 이 진중권 교수한테 사유 체계를 한번 점검해봐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또 그런데 또 이제 진중권 교수는 마찬가지죠. 이게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됐으니 예. 나보다 더 높다 이거죠. 그러니까 살짝 뭐라고 누르니까 들이받은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요. 이게. 근데 중요한 건 나이 차이도 별로 안 나요. 그러니까 서로 그런 얘기할 거는 아닌 것 같고 문제는 이게 예. 일종의 이제 진보 농계 간의 예. 주도권 싸움처럼 되고 이것이 진보의 어떤 갈등을 만들고 분열을 이제 확대 재생산하는 걸로 이제 만들어진다 그러면 예. 그분들 둘이 역사적인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 장면들이 또 만들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그 단계까지는 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굉장히 이제 작은 단위에서 지금 뭐 갈등을 맺고 예. 있지만 이것이 어느 수준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부딪힌다 그러면 그거는 이 두 분의 어떤 예. 책임이 굉장히 클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감정적인 어떤 문제들을 갈무리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합니다. 혹시 또 유시민 이사장이 방송을 통해서 또 한 번 더 이렇게 뭔가 반응을 보이면 이게 또 커질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상황이요. 예, 이종구 평론가. 네, 진중권 교수의 이런 원칙적인 입장은 예.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제 예. 기억에는 노무현 정부 시절에 예. 노무현 정부가 사실 굉장히 그 타격을 입었던 사건이 황우석 교수 사태입니다. 줄기세포와 관련돼서 예. 노무현 정부가 전적으로 황우석 교수를 지원하고 했던 입장. 근데 초기에 거의 모든 언론과 모든 평론가와 모든 진보 농객들이 전부 다 황우석 사태를 옹호했어요. 그때 유일하게 먼저 나서서 진중권 교수가 황우석 사태에 대해서 진실을 말해야 된다라고 뭐 인터넷 매체에 예.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서 예. 당시에도 진중권 교수는 같은 진영에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라는 온갖 비난을 다 받았습니다. 예. 근데 진중권 교수 일관되게 옳은 건 옳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진보다. 진보는 진영 논리가 진보가 아니다. 진보라는 예. 가치는에 예. 대해서 피력을 했습니다. 예. 이번에도 사실 진중권 교수 나서서 이야기를 하기 예. 시작했죠. 같은 진영 내에서. 예. 그런데 진 교수한테 돌아가는 비판 중에 하나가 뒤늦게 예. 시작을 했다. 아. 즉 실제로 정말 논쟁이 벌어져서 첨예한 어떤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예. 예를 들어서 동양대 예. 몸담고 있을 때 동양대 총장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거나 그렇지 않고 다 사태가 어느 정도 정리된 이후 정경심 교수가 예, 구속된 이후부터 나는 이제 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도 좀 비겁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었거든요. 좀 늦었다. 그런 비판 속에서 일단 그러면 난 교수직 내려놓겠다라는 선언은 어떻게 들리냐면 이제부터 내가 할 말 다 하겠다라고 그 메시지가 들렸거든요. 예. 즉 지금부터 하는 말은 내가 그간 못한 말을 다 해보겠다라는 점점 더 발언이 세지는 것도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종관 평론가 말씀 들어보니까 이렇게까지 무슨 성인용 디즈니랜드 이렇게까지 보는 건 속에 담고 있었던 걸 이제 좀 얘기 좀 하겠다 이런 느낌도 좀 살짝 들리기도 하네요. 아무튼 보수 농계 두 사람 간의 어떤 갈등, 대립 뭐 이런 모습이 좀 계속 포착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보수 진영에서 논란이 되는 인물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분입니다. 경찰 정광훈 목사 구속영장 신청했습니다. 폭력 집회 주도 혐의. 오늘 영장 신청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옵니다. 오늘요. 여기 보시면 지난 개천절 10월 3일 청와대 앞 뭐 이런 집회가 열리고 그랬는데 폭력 사태 배후로 전광훈 목사 지시가 있었다. 이렇게 경찰이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영장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당 등의 고발에 따라 뭐 기부금 이 금품 관련된 혐의도 있어요. 이게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도 수사 중이다. 그러나 또 반발하죠. 문재인 정권 입김 들어간 정치적 탄압, 표적 수사 의심된다. 뭐 이런 반발의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하여튼 여기 사진도 있는데 아무튼 논란입니다. 지금요 굉장히. 자, 관련 영상 준비했는데요. 보겠습니다. 한 번만 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오늘 문재인 발이 끌려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사실은요, 그 개천절 당시에 참 많은 얘기가 있는데 굉장히 거칩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가 다 들려드리기보다는 그냥 저런 모습이었다 정도로만 보여드렸습니다. 이수희 변호사. 예.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하고 거친 주장을 계속 해왔어요. 그리고 이 집회 때 많이 참석을 하죠. 네. 보수 진영으로서는 이 분 도움입니까? 부담입니까? 중도층을 향해서 이제 그 외연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는 예. 저는 도움이 되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경찰의 이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서는 예. 이전에 뭐 민노총 집회라든가 예. 이런 거에서 이제 형평성에 있어서는 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자유한국당이 장외투쟁을 하는 데 있어서 예. 많은 그 도움을 받았던 거는 사실이에요, 현실적으로. 예. 그런데 이제 정광훈 목사가 많이 구속이 된다라고 하면은 예. 좀 그런 동력은 떨어질 수 있겠죠. 어. 예. 그런데 저는 이제 그 지금 중요한 건 내년 총선의 그 결판인데 예. 그때 수도권을 그 다 잃는다 그러면 예. 지역 정당으로 전락할 위험도 큰 상황. 이런 상황에서는 정광훈 목사 같은 분이 도움도 되지만 예. 한편으로는 상당히 부담도 됐던 인물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움도 되지만 부담도 됐다. 주영 교수님. 그런데 사실요, 정광훈 목사를 여러 가지 모습이 있었는데 기억하시는 분들 중에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황교안 대표가 단식을 하는 상황에서 뭐 선언을 하고 그 청와대 앞으로 가면서 정광훈 목사하고 그냥 조우가 되고 같이 단성하고 뭐 이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이상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네. 예. 제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이 예. 이분 종교인이에요. 예. 저도 종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 종교인들이 갖게 되는 이 함정 중에 하나가 예. 종교적 언행이나 수사를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왜냐하면 종교단체 안에서는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해도 용인되는 분이기 때문에 예. 지금 보시면은 그 개천절 때 그 순국결사대 결성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예. 그 순국결사대가 무슨 청와대 진입을 시도하고 사다리 나눠주고 바리게이트 넘어가면 넘어가라 이런 행동 지침을 이제 했는데 예. 정광훈 목사는 그게 행동 지침이 아니라 그냥 정신적 결의였다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교회나 그런 곳 안에서는 그 어떤 성서적인 가르침을 인용을 해가지고 예. 죽음을 각오해라는 얘기들을 너무 아무렇지나 않게 하는 분위기가 일부 보수 계통의 기독교 안에는 일부에서 그런 현상이 맞습니다. 있다는 거네요. 정광훈 목사는 그런 게 지금 정치하고 종교가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 근데 아쉬운 부분은 예. 이 범투본이라고 얘기하는 그 이제 문재인 하야 범국민 투쟁본부 예. 참 말하기도 좀 애매한 곳인데 예. 이곳에서 광고나 선전을 통해서 뭘 얘기를 하냐면은 예. 과거 옛날에 독일의 저항적 신학자 보네포가 얘기한 것처럼 예. 미친 사람에게 운전자를 맡길 수 없다. 어.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황교안 대표가 이번에 병상 메시지에서 어떤 예. 얘기를 하셨냐 하면은 나치와 같은 독재와 독선이 우려가 된다. 이런 식의 수사가 겹치게 되는 게 저는 앞으로 좀 우려가 되고요. 예. 만약에 정말 구속영장이 신청되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예. 정광훈 목사는 또 종교적인 프레임을 이용해서 내가 탄압을 받고 있다라는 걸로 해서 예. 이후에 더 어떤 확장, 우려되는 확장과 선동이 이렇게 될지 이거는 전체적으로 정치적인 상황에서도 예. 저는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불행적인 상황이 우려가 돼서 심각한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수 진영 내 어떤 모습 그리고 진보 진영 내 모습 다 보여드렸는데 공통점을 찾자면 그렇게 아름답지 않은 모습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으로 좀 가고 있어요.